네트워크 마케팅이 하향 사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 보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아마 탄탄하게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오고 무슨 얘기를 할게요? 종이책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전자책으로 갈 거고 이 세상에 종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종이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학교 교과서를 전부 다 전자책으로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 패드로 모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건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손에다 침을 바르고 종이를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그것까지 책을 읽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그것까지 다 세팅을 하는 거죠. 김종국이 얘기했죠.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그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것도 손에 들고 다니는 것부터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향 산업이다.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지금 마치 어쩌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신세죠. 한때는 1억 7천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떨어졌다고 제 얘기 들었어요. 코스피가 8천이 넘었죠. 모든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이제는 비트코인은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야기로 좀 만들어 볼게요. 폴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폴라이프가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되게 이상한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제품은 기가 막힌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폴라이프 공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죠. 로버트슨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의사로서 가보니까 이게 제품이 이건 기가 막힌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창업주한테 물어봤죠. 이거 제품 어떻게 유통시킬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이게 저도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유통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면역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할 거고 광고를 해봤댔자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그 제품을 나를 줘라. 내가 유통시켜 보겠다. 나한테 총 마진 얼마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원가 대비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봤을 때 35%는 줄 수 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35%를 가지고 내가 팀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게. 오케이? 당신들은 뭐만 잘하면 되느냐? 약속했던 제품의 질만 떨어뜨리지 말고 35% 주겠다는 그 약속만 지켜라. 그러면 난 이거 유통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그 35%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동 생산과 차등 분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하나가 생겼어요. 이거를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로버트슨 박사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회사 되게 괜찮은데? 제품 너무 좋은데? 팔로가 없네? 내가 이거 팔아줄게. 나한테 얼마까지 내줄 수 있으세요? 아이템을 가리지 않고 유통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학자들은 골든 칼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생겼고 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람을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했어요. 첫 번째 생활 필수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까지, 여행도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여행도 있어요. 뭐 잘만 하면 상조, 보험 이런 것도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행이나 상조나 보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할 수 없다는 법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법도 나중에는 풀릴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생필품, 모든 생활용품, 모든 전자제품, 지금 그 캐스퍼 아시죠? 캐스퍼. 현대에서 나온
그 차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캐스퍼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연예인이 가져갔던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을 소비자가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운동으로 번졌었어요. 맨몸으로 자본 필요 없이 무한대의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 자기 능력껏 공동 생산은 하지만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차등 분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제품을 가리지 않고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생필품은 생필품대로 나눠지고요. 화장품은 이게 뉴스킨 같은 거죠. 화장품은 전문 회사들이 나눠졌고 건강기능식품도 나눠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K뷰티가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가 정말로 좋아졌어요. 가성비. 우리나라 지금 물 아쿠아도 지금 상당히 괜찮죠? 가격 대비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이제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색존이 뭐니 이런 화장품을 다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경쟁하기에는 우리는 그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거지, 정말로 어떤 회사의 화장품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퀄리티는 그 제품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뷰티가 워낙 대단해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쪼그라든 게 아니라 박살이 났어요. 메리케이 철수해버렸죠. 시크릿이라는 회사, 사회소금으로 만들었던 화장품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도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어요. 에이본이라는 회사 아세요? 에이본은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거의 150년 됐죠. 엄청난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K뷰티의 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2의 그 두 번째 타격이 뭘로 왔어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왔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폴라이프를 시작했을 때는 면역은커녕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희귀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지금은요,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 아주머니도 그 리어카 밑에다가 건강기능식품 놓고 먹는 시대가 됐어요. 생필품이 돼버렸죠. 이게 우리한테 좋으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종근당, 일양약품, 또 대웅제약, 이 세 개의 대기업 회사가 이걸 다이소를 겨냥해서 넣어버리는 바람에 가격대가 3,000원, 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고,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약사님들한테 설득을 당해서 샀던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는 아이들 손잡고 도화지 사러 갔다가 칼슘제 하나 사오고, 수세미 사러 갔다가 칼슘제 사오는 생필품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게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건강기능식품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누트라스티칼급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제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과 프로 전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화장품이 저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이렇게 된 다음부터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이제 또 한번 점쳐보는 거예요.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업자들과 전문적인 그 네트워크 마케터들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브랜드 체인지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던 화장품 이걸로 바꿔 쓰면 돼요.
내가 쓰고 있던 치약 이걸로 바꿔 쓰면 돼요. 세제 이걸로 바꿔 쓰면 돼요. 칼슘 먹었던 거 이걸로 바꿔 쓰면 돼요. 우루사 간 때문이야 우루사 먹었는데 그냥 슈퍼디로 바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전문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다르냐면 시중에 없어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에요. 시중에는 글쎄 좀 독특하다? 이게 없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이 필요한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브랜드 체인징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왜? 어차피 쓰는 거 이걸로 바꿔 쓰면 네가 돈을 벌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랑 싸워야 되냐면 시중에 있는 제품들과 싸워야 돼요. 레드오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폴라이프 치약을 쓰면서 바깥에 있는 다른 그 럭키 치약을 쓰지 않아요. 하루에 이빨을 6번 닦질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거 하나를 고르면 다른 거 하나는 안 고르게 돼 있어요. 외면받게 돼 있죠. 근데 블루오션은 달라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존재해요. 대신에 접근성은 떨어져요. 블루오션은. 그래서 가서 이게 왜 당신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세팅을 시켜놓은 데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세팅을 한번 시켜놓으면 그러면 관리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꾸준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레드오션, 제네릭 네트워크 마케팅은 접근성은 좋지만 끊임없이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품 떨어질 때쯤 되면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떨어질 때 안 됐냐? 조금 남아있긴 한데 좀 애매하다. 그래도 좀 갖다 써라. 이렇게 사람한테 반사정을 해야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할 때마다 좀 비참한 건 맞아요.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라도 비누 좋은 거 있어. 지금 나 쓰고 있어. 로얄 젤리로 만든 거 누가 선물해 놓은 거 있어. 그래도 우리 제품으로 좀 바꿔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레드오션의 비애예요. 블루오션은 아니죠. 가격은 두 번째예요. 정말로 이 제품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를 설명을 하면 난 정말 이 제품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네릭 네트워크 마케팅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렵죠. 그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체인징을 하는 회사들은요, 제품에 대해서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폴라이프는요, 트랜스퍼 팩터부터 외워야 돼요. 트랜스퍼 팩터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초창기에 정말 없었어요. 진짜로.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의 뜻이 뭔지, 그 스토리, 만들어진 스토리 하며 이런 것들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발달했어요? 동기부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폴라이프는 일반 그 지식도 배워야 되고 리더십도 같이 양날개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은 필요 없어요. 어떤 지식이요? 상식에 가까운 지식이에요. 상식에 가까운 지식. 지금은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많이 높아졌어요. 그 지식 수준들이.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소비자랑 얘기하는데 소비자보다도 지식이 딸려. 그건 진짜 창피한 거죠. 리더십은요, 고개도로 완성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이 완성이 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완성이 되고, 미팅에 참석하면서 우리 제품을 쓰면서 리더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